해석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에 이어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종목이 LG화학, 그리고 롯데지주, 삼성물산, 삼성 SDS, 그리고 GS 이렇게 5종목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 볼게요. LG화학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추세가 이렇게 내려와서 하단 추세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손절 그리고 매도가 아니고 다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3일째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을 보시면은 정확히 그때부터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다가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오니까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흐름이고, 금요일에는 이제 연기금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죠. 네, 추세를 한번 볼게요. 원래 이 추세가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네, 여기를 이탈을 한 거고, 그때부터 이제 추세가 깨진 겁니다. 깨져서 하락이 나오고 N자형으로 이렇게 빠졌죠. N자형으로 하단 목표치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1차적인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구간 때 이제 폭스바겐 파우치형, LG화학이 이제 파우치형을 쓰고 있는데, 그 파우치형이 아닌 각형으로 간다 하면서 그 악재로 빠진 것이고, 추가적으로 얘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라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거죠.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은 이제 2차전지 배터리를 보고 LG 화학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걸 매도를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겠죠. 그런 게 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그런 이슈와 좀 맞춰서 얘는 좀 추가적으로 다른 뭐 삼성 SDI 이런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온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추세를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단 나온 거고, 위에서 이렇게 또 내려오죠. 이렇게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구간에 좀 올라오게 되면은 좀 다시 한번 좀 매도를 하고 시장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 시황 관점이랑 대형주는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야지 대형주, 주도주, 군들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시장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좋아도 이제 대형주 군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도주 군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테마주는 뭐 정치 테마나 이런 이슈로 개별적으로 테마주는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과 반대로 좀 역행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대형주, 주도주 군들은 시장 상황과 함께 보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황 관점이 어느 정도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다시 한번 그때 다시 보셔야 된다, 좀 챙겨놓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LG화학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는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좀 끊어서 챙겨주시면서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보고는 있는데,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올라오는 구간에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LG화학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롯데지주 볼게요. 이제 지주 회사를 투자를 하려면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들을 소유를 하고 있는지, 이제 지주사니까 모회사죠. 모회사 밑에 이제 자회사들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롯데지주입니다. 얘가 지금 롯데 제과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쇼핑, 그리고 칠성, 롯데케미칼, 롯데정보통신 이 상장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지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롯데정밀화학은 롯데케미칼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롯데정밀화학의 모회사가 이제 롯데케미칼이에요. 그 모회사가 롯데지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롯데하이마트는 롯데쇼핑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주회사를 투자할 때는 이 회사들의 주가를 봐야 돼요. 롯데제과가 뭐 이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구간에서 올라와서 이제 상승 쪽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을 기다가 올라왔어요.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롯데 쇼핑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롯데 칠성도 상승을 하고 있고, 롯데 케미칼도 주가 흐름이 좋죠. 화학업종 업황이 좋아서. 그리고 롯데 정보통신까지 이렇게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자회사들이. 그러면서 이제 롯데 지주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던 건데, 얘네만큼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겁니다, 얘는. 이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어요.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여기서 이제 추세를 그려보면은 이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21선을 올라타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이 구간에서 이제 추세가 좀 변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구간에서 이 캔들 자체가 월봉에서 이 노란색 21선을 한 번도 올라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저항선을 의식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들이 상승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분 평가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회사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추세선을 그려보면은 단기적으로 요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빠지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추세는 내려가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없고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제 돌파가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주회사를 투자할 때는 자회사들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자회사들 주가가 좋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죠. LG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가 LG전자가 강했을 때 지주회사 LG가 따라서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들 상장을 하고, 이 회사는 지주회사답게 굉장히 싸요. PBR이 0.43배죠. 시장이 상승을 하다 이제 주춤을 하고 할 때는 저 PBR 종목들 있죠. 자산은 많은데 올라가지 못한 애들 쪽에 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롯데 지주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가 아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롯데 지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삼성물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때 LG화학도 그래요. 못 올라간 이유가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은 올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탈을 하고 고점에서 한 25%, 30% 이렇게 빠져야지 공포를 갖고 그때 손절을 해요. 그런 종목이 뭐 자동차도 그랬고 2차전지도 그랬고 그랬죠. 삼성물산도 그 축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주가 상승 1월 고점에 여기도 고점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밀리고 이 패턴이 밀린 다음에 여기서 쌍바닥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강력하게 좀 지지가 되면서 저점을 만들어주는 흐름이거든요. 이전에 뭐 삼성물산이랑 SDS 이런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을 했다가 시장 주춤하니까 다시 왔다가 이제 쌍바닥으로 하면서 장대 항복 나왔죠, 얼마 전에. 그러면서 수급이 굉장히 좋죠. 지금 최근에 기관 외국인은 요때 좀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N자형으로 빠지고 여기 쌍바닥, 예전에 뭐 네오이즈도 그랬었고 이런 종목들 많이 좀 소개를 시켜 드렸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쌍바닥 하면서 이제 장대 항복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물산은 이 지분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 개별적인 호재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면은 얘도 이제 연기금이 사고 있어요. 얘는 외국인도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했고, 대형주가 이렇게 고점으로 갔을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61선을 깨고 121선을 만나러 올 때, 요때 이제 사도 요런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지,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삼성물산도 그랬고 삼성 SDS도 그렇고
얘도 이렇게 N자형으로 빠지고 쌍바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기금 중심의 기관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저점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산이랑 같은 패턴이죠. 그리고 오랜만에 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주식이 이제 비싸지면은 시장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비싸지면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아니면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 힘들게 하고 종목별로 25%, 30% 빠져서 손절을 시키거나 그래서 공포를 주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 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생기는 거거든요. 매물을 좀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쌀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왜냐면은 그 주식을 더 비싸게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그 후속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돈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고 조정을 충분히 받아서 저점에서 지지를 해주고 싸졌을 때 그때 사고 그때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예요. 비싼 주식을 사면은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줘야 된다. 예전에 이제 시젠 얘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것을 이제 투자하시면서 꼭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S도 저점을 만들고 물산이나 SDS 보시면은 저점이 높아지죠. 어제 이제 나스닥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 SDS도 그래요. 추가적으로 이탈시키지 않고 저점이 높아졌죠. 이게 좀 LG화학이랑 다르죠. 저점이 낮아지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빠지는 거고 얘네들을 보면은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충분히 나온 거죠, 지금. 내려오면은 매수세가 붙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주가가 방어가 되는 거죠.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생기니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을 이탈해서 낮아지는 종목이 아닌 저점이 좀 높아지는 종목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팁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S 볼까요? GS를 보면은 이제 GS도 지주사고 근데 지주사보다는 GS 에너지가 GS 칼텍스죠, 우리. 이 화학 쪽, 정유 쪽 하는 회사가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G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한번 유가를 같이 보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구간에 좀 이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죠.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거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저는 여전히 뭐 이 주식은 싸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오르는 게 없죠. 오른 게 없고 얘를 투자를 할 때는 유가를 같이 보고 유가를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정제 마진을 봐야 된다. 원유를 수입을 해서 정제를 하잖아요. 그 정제 마진이 높아야지 마진이 많이 남아서 기업에 이익이 많이 남는 거니까. 그래서 정제 마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최근 자료예요. 요 끝에가 이제 3월 25일 정도 되는데 올랐다가 주가도 같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정제 마진이. 이렇게 지금 보이죠. 여기서 이제 추세를 한번 보면은 요거를 정제 마진이 넘어갔어요. 이 추세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제 마진이 반등이 나오고 다시 상승 세게 나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정제 마진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패턴이 이렇게 좀 보고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은 손바뀜이 나오는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GS는 주가가 좀 싸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정제 마진도 반등을 하고 이익 면에서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걱정을 하는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함께 볼 게 엑슨모빌이에요. 미국의 다우지수에 이제 속해 있는 에너지 회사인데 얘도 다우지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근데 이런 것들 봤을 때 GS는 거의 이제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직도 주가가 싼 구간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겁게 좀 보내시고 저는 내일 시황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